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요 3, 4월 하고요. 5, 6월 하고 일부분은 같고 일부분은 다르고 이렇게 됩니다. 익히 말씀드렸다시피 3, 4월은 일단 심화이론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과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볼 텐데, 기출이 여기가 이제 1, 그럼 여기가 이제 기출 2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요때는 공개적으로 문제풀이가 이제 작년까지는 문제풀이가 7월부터 시작됐는데, 올해부터는 문제풀이가 5월부터예요. 5월부터. 그런데 이제 아마도 우리 많이 이러한 시스템이 이렇게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대다수 학생들이 진짜 문제풀이는 7월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7월부터 이렇게 모여 있거나 인강을 듣거나 이럴 텐데, 실제 문제풀이는 5월부터라고 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특히 이때는 기본적으로 80제를 할 겁니다. 플러스 물론 알파가 있긴 하겠지만, 공개 석상에서는 그러니까 매주 10문제. 총 8주 수업을 할 거고요. 여기도 총 8주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10문제, 80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교과서는 요게 이제 중학교 교과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중에서도 이제 진로 선택이 미창, 그 다음에 감상과 비평, 이렇게 될 겁니다. 출판사가 조금씩 다르겠죠. 이건 사전에 다 안내된 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프린트물이 이제 이렇게 2장이 될 거예요. 프린트물 확인해 보세요.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네, 우선 심화이론 강좌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기출을 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일주일 내내 여러분 생각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뭐 따로 할 일도 없어. 그냥 뭐 책 보고 수업 준비하고 뭐 여러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을 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쉽게 간결하게, 그리고 이렇게 전달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잘할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또 장비를 이렇게 노트북, TV 이렇게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오늘부터 한번 써보려고요. 빔 프로젝트랑 이렇게 같이 한번 써보고, 아마 빔 프로젝트는 뭐 다른 교과, 뭐 교육학이라든가 국영수 사과에서 이미 쓰고는 있는데, 우리는 이제 칼라로 봐야 되기 때문에 TV를 그동안 우리가 이제 봤거든요. 노트북을 통해서. 근데 이제 기출문제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문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걔는 칼라가 없어도 돼서 칼라도 일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빔 프로젝트로 판서도 좀 보고 이렇게 좀 해볼 생각이에요. 해보는데 여러분들하고 좀 안 맞으면 무엇이든 바꿀 겁니다. 모든 기준은 여러분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해보고 안 맞으면 좀 바꾸고 이렇게 할 거고요. 일단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볼 거고, 수업 진행은 기출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고 심화이론을 가든지, 원래 당초에 제가 안내는 심화이론하고 교과서 보고 기출 이렇게 순서대로 했었는데, 수업 준비를 하고 쭉 해보니 그냥 하루 마무리를, 오늘 해당하는 영역 심화이론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비본질적인 거죠. 본질적인 건 합격. 본질적인 건 합격. 합격을 위해서 사용하는 주변 수단은 비본질적인 거.
비본질적인 건 융통성을 갖고 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합격을 위해서는, 합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고, 합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방법, 수업 진행 이런 거는 좀 여러분에 맞춰서 조금씩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오늘 해보니 교수님 심화 이론 정리 먼저 해주시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보고 바꿀 수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오늘 이거 다 배울 거니까, 이걸 먼저 배우든 저걸 먼저 배우든 어쨌든 알차게 배울 거니까 한번 여러 가지 해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줄 부분이 좀 있어요. 좀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일단 첫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넘겨보면 이렇게 이제 강의 일정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 주에는 미결원, 교육과정, 교사 방법, 평가 이렇게 할 겁니다. 첫째 주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서양화, 조형론, 전통화, 조서. 이러다 보니까 다루는 문제 개수가 좀 비슷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눴어요. 그리고 세 번째 때 다음 주에 판화서의 전각, 색채학, 공예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디자인이 은근히 문제가 많더라고. 제가 아주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도표로 만들어 한 3일을 만들어, 3일을. 하루 종일. 만들어서 지우고 찢고 또 표시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표시하고 막 다 해봤는데 이렇게. 지금 요게 이제 디자인이에요. 요렇게 돼 있는 게. 디자인이 굉장히 많죠. 위에가 색채학, 가운데가 디자인, 밑에 공예. 이렇게 되거든요. 요 앞에는 서양화, 전통화, 조소. 그래서 뭐 한 장이 다 될 줄 알고 디자인도 써봤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만들었어요. 이런 형태라서 디자인은 한 주 잡아먹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주차에 동미사, 활원, 한국미술사 1번, 그 다음에 6주차에 한국미술사 두 번째, 근현대 한국미술사, 그 다음에 7회차 때 서양미술사, 미학, 그 다음에 이제 현대미술사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요거는 아마 지금 1월 달에 안 오시고요. 인강을 안 들었거나 인강을 들었더라도 지금 직강 오신 분 혹시나 싶어서 1월 달에 말씀드렸던 거, 오늘 배우는 미술교육론에 여러분들이 보는 기본서에 오타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참고하시라고 1월 달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대로. 그래서 이제 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어떤 건 오탈자가 아니고요. 뭐 질감인데 지감 이렇게 돼 있거나, 뭐 시각형인데 사각형 이렇게 돼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참고하셔서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좀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뭘 도와주냐?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문제를 다 뒤져봤는데, 뒤져보고 또 뒤져보고 했는데, 여기 써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쉬워. 아니면 너무 지나간 교육과정, 뭐 7차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 뭐 이런 거.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 다룰 필요가 없는 거. 그렇게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하라고 적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점 표시는 너무 쉽거나 지나간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로서 수업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라고 해서 하라고 하고 점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업 시간에 안 다루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부 이렇게 하임에도 불구하고 점이 없는 게 있어요. 요거는 수준은 너무 쉽고 혹은 뭐 지나간 교육과정인데도 수업 시간에 다루긴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들 도와줄 게 뭐냐면, 점 찍혀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고, 선생님, 요거는 수준이 하이고 수업 시간에 안 다룬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요번 주에 보시고 다음 주에 얘기하면 그거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눈높이를 맞출 생각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모르지, 여러분들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눈높이를 맞추려면 이걸 여러분들 한 번씩 쭉쭉 넘겨보셔서 문제를 보고 요건 좀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체크해서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요거를 다음 주에 나에게 알려주면 그 다음 주에 또 수업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갭이 생기니까 뭐 카페에 이렇게 미리 좀 오늘 수업 토요일 날 수업 끝나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라도 좋으니까 좀 누군가가 자유 게시판 쪽이나 이렇게 올려주시면 거기 댓글로 쭉 달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거는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부탁의 말씀은 그냥 너무 쉬운 건데 자기가 아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래버리면 이게 좀 민폐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수강생들의 반이 N수거든요, 지금. 그리고 반이 안 되는 인원이 초수예요, 지금. 그리고 N수이건 초수이건 간에 공부가 정리가 된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일요일 때 한 바퀴 돌아버렸기 때문에. 공부가 정리가 된 사람이 있고, 아직 정리가 덜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만 너무 급급해 하시면 곤란해. 그리고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답을 못 찾겠다, 모르겠다, 그런 거면 꼭 이거 좀 하이고 점이 찍혀 있는 건데 수업 시간에 다뤄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꼭 반영할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사전에 오늘 수업하기 전에 조교 선생님들한테도 좀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이거는 안 다뤄주셔도 좋겠고요, 이거는 다뤄주면 좋겠고라고 왔는데 결국은 개수가 더 늘었어. 난 좀 줄여줬으면 하고 이렇게 일을 부탁했더니 결국은 더 늘었어, 일이. 그래서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 아주.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또 추가했어요. 추가해서 이제 쭉 했고 2006, 7, 8 여기까지가 9 서술형. 그 뒷페이지가 선택형. 요거 문항수가 많죠. 40개씩 되니까 이렇게 돼서 요것도 이제 쭉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현재 서술형. 요거는 딱 2014년 요 두 개 말고는 거의 다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요거는 다 수업 시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꼭 저를 좀 도와주셔서 선생님 저희는 요거 잘 모르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 여러분들 공부 수준을 좀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요건 논술 문제예요. 그러니까 논술 문제는 5월 달에 다룰 겁니다. 5월 달에. 자, 그래서 요것도 주차별로 비교적 균등하게 집어넣었어요. 5월 1주, 3주, 3주, 6주, 7주, 8주, 8주, 3주, 3주 이런 식으로 쭉. 그래서 요것도 보시고 요즘에 이제 논술 문제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대신에 얘네가 서술형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논술에 대한 부담은 없어졌긴 했지만 중요한 관점 포인트는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미리 한번 이렇게 좀 작성도 해보고 서술형으로 바꿔서 작성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그래서 이 일주 강의 오늘은 자 그러면 미결원이죠. 미결원인데 내가 봤을 때는 3월과 4월 5월 6월 나눴을 때 3월 4월은 조금 쉬운 거 5월 6월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좀 꼬여 있는 거 그렇게 나눠봤어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딱 떨어지게 이건 꼬였어
이걸 안고 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애매한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비교적 좀 퀄리티 있는 애들은 이쪽으로 몰고, 조금 다루기 쉬운 거는 이렇게 몰았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풀 게 요겁니다. 지금 미교로는 요 문제. 관련돼서 미교로는 5월 달엔 요거 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가서 교육과정은 요거, 교수법 요거, 그 다음에 비평까지 해서 오늘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오늘 풀 거예요. 이렇게요. 이해가죠? 그 다음, 그 뒷페이지가 다음 주 풀 것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다음 주에 서양화, 전통화, 조소, 이렇게 세 영역인데, 다음 주 풀 거.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미리 찾아오거나, 한번 뭐 어떤 문제인지 눈으로 보고라도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매주 이렇게 미리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주 전 수업자료도 보시면 파일 보면, 아니 3월. 예. 저는 다음 주 것도 만들어놨어요. 수업 자료를. 예. 그러니까 항상 앞서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 맞춰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차근차근 따라만 오면 되고 솔직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면 돼. 이건 어려워요. 이건 좀 알려주세요. 이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 그럼 여러분들이 맞춰서 이렇게 나갈 거니까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거죠. 이렇게 좀 알아오시면 좋겠고요. 그 뒷페이지부터는 보시면 여기부터는 정답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자, 요건 써보세요. 그러면 요 문제는 써봐야 됩니다라고 하면 정답 안 보고 써보고, 그지? 다 쓴 사람은 정답 보고 한번 확인해보고 또 선생님 설명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정답 보고 그대로 옮겨보기보다는 자기 능력껏 한번 써보는 거지. 정답은 다 있어요. 어지간한 건 다 있어요. 선택형은 이미 정답이 발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서술형은 이렇게 정답이 없으니까 제가 정답 만들어 드린 거야.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2005년도 미교론 20번, 2007년도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이렇게.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할까봐, 2016년 A9번은 혼란스러워 할까봐, 배점 기준표에서 유사 답안도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최근 문제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독성 높이려고 글자체도 계속 명조체 말고 그 중코딩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러고 12페이지 가면 요거는 그 우리가 1월 달에 어느 분이 질문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수업 자료로 알려드렸던 거 있었죠. 아이스너의 감시관, 그다음 교육 비평. 요거는 이미 이제 일반화된 내용인데 혹시라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분이 있을까봐 자료를 한번 더 만들어서 여기다 좀 추가를 한 거고요. 우리가 1월 달에 봤던 거예요. 요거는. 그다음에 내려서 사회 재건주의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요거 요약 정리해드렸고요. 평가 유형 포트폴리오랑 프로스폴리오. 요게 우리 지금 기본서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에 없는 거, 분수법, 순수 분수법, 점진적 분수법, 반복적 분수법. 요거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고. 뭐 요 정도만 하면, 한 주에 요 정도 공부하면 정말 훌륭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고요. 교과서는 요거, 금서. 요겁니다, 요거. 다 준비됐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마 오늘 첫날이라서 진도가 많이 안 나갈 것 같고요, 교과서는. 다음 주에 진도 많이 나가겠죠. 오늘 제 계획은 체험 영역까지만이라도 나가는 것. 교과서에서 체험 영역.
그렇게 좀 해볼 생각이에요. 아마 기간제를 하셨던 분이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이라면 밤 같기도 하고 또 마음감이 교차되겠죠.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년에는 또 다른 교과서로 교단에서 쓰시길 바래요. 제대로 하셔서.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수업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저랑 기본적으로 최소한 2달은 만나게 될 텐데 지켜야 될 원칙이 좀 있어요. 요건 꼭 지키셔야 돼. 뭐냐? 먼저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좀 볼 건데요. 마음의 상태가 공부를 하면서도 긴가민가, 잘하고 있나, 좀 걱정도 되고 우울하고 그러죠. 그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을 때 이거 합격하려나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울 같은 거, 이렇게 우울증, 뭔가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힘이 없고 이런 거, 요걸 우리가 통 털어서 심리학적으로 불안증이라고 그래요. 불안증. 요 불안증은 공부의 밀도를 떨어뜨려요. 집중도를 떨어뜨려요. 이건 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규명이 됐어. 그래서 3, 4월 달 저랑 최소한 2달, 길게는 1년 이렇게 볼 텐데 일단 매달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제가 앞으로 5월 달에 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최소한 2달 동안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켜야 될 원칙, 불안증을 최소치로 줄여야 돼. 그게 지켜야 될 원칙이에요. 불안증. 자, 그러면 불안증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불안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소. 그러니까 불안증을 줄이는 거죠. 그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구체적인 실천 항목이 되겠죠. 첫 번째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사례로 여러분 혹시 월요병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병이에요, 이거? 막 이렇게 정확하게는 이게 월요일 날 생기는 병이 아니라 일요일 밤에 생기죠. 일요일 저녁에. 그래서 내일 나가는 거 막 일어나기 싫고 막 짜증나고 막 우울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려나 막 이렇게 되고 막 아침에 교통체증부터 해가지고 막 온갖 거리가 막 그냥 밀려온단 말이지. 우리가 이런 흔히 월요병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일요일만 되면 막 이렇게 싫은 거. 그리고 저는 제일 싫었던 게 방학 개학하기 전날. 정말 싫더라고 막. 그런데다가 저희는 그 외갓집이 이렇게 시골이었어요. 그러면 방학하는 순간 오후에 이제 외할머니 집에 가 있는 거지. 그 외할머니랑 이제 막 너무 이제 좋아서 잘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말 싫은 날이 개학하는 날, 개학 전날 이제 밤에 가야 돼, 밤에. 울고 불고 막 그냥 미치겠죠, 아주.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다 이런 병이, 이런 건데, 요런 걸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최소한 월요일에 어떤 일을 할 건지 업무 리스트를 일요일 날 작성을 하면 일요일 날 저녁에 조금 편하대요. 마음이. 그래서 월요일 아침이 돼도 막 그렇게 짜증나고 걱정되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러지 않는데, 내가 월요일 아침부터 구체적으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뭐 씻고 뭐하고 아침밥 날리고 그리고 이제 막 달려서 뭐 9시에 회사 도착, 9시에 이제 컴퓨터 열고
그때 부장 눈치 봐서 커피 한 잔 타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일요일날 저녁에 작성하는 거야. 그러면 월요병이 없어진대요. 왜 그러냐면 불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내가 월요일날 무엇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더 명료해지거든요. 안 그러면 월요일날 뭐가 어떻게 닥칠지, 이게 교통체증이 있을지,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이 버스 타면 사람이 없을까 있을까, 뭐 이렇게 지하철 요거 타면 빈자리 생기려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 못한 거, 그래서 부장님한테 짜증을 내려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리스트를 작성하면 좀 해소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잘 하고 있는 건가? 나 이렇게 해서 잘 가려나? 합격하려나? 라고 불안증이 있는 건데, 이 불안증을 좀 낮추려면 공부 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공부 리스트. 오늘 강의 끝나고 오늘 저녁에 스터디 구성 다시 하고, 혹은 기존의 스터디 이어져 가고, 그 다음에 스터디까지 끝나고 집에 가서 반드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공부 계획표,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하세요. 그 리스트에 따라서 이제 실천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제가 1, 2월 달에 몇몇 분들에게 공부 실천표를 좀 작성해 오세요라고 해서 실천표 검사를 하거나 상담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중요도를 실천표보다는 계획표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계획표를 좀 작성하세요. 업무 리스트 작성하는 것처럼 공부 리스트, 공부 계획표를 좀 밀도 있게 작성을 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 그렇게만 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불안증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집중도도 높아지고 공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해소할 때 첫 번째 공부 리스트 작성하기. 좀 구체적으로. 요일별로. 이렇게 하기. 이렇게 하기요.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꼭 여러분 지켜주셔야 될 원칙. 불안증을 해소하고 밀도 있고 집중력 있게 공부하려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이것도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 다 얘기했어. 얘기 다 끝난 거야. 뭐냐면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거. 뭐냐면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인지심리학자들 특히 얘기했는데, 공부할 때 카페 가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잘 돼요라고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래요. 음악 들으면서 하면 공부 잘 돼요는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거의 안 돼, 공부 안 된대. 전 공부 되는데요? 그거는 자기가 자꾸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순회한 것 뿐이지, 실제 결과는 그렇게 안 된대. 공부하고 우리 서술형 저거 쓰면서 발 떨면서 달달달달 떨고 이렇게 볼펜 치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대로 외워지나? 안 되거든? 이렇게 한 가지 행동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행동에다가 두 가지, 세 가지 하는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거든? 그렇게 하면 공부가 집중도가 떨어진대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죠? 그러고 봤더니 저도 소리 좀 작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오후 4시부터는 좀 음악을 좀 틀어놓더라고. 조금 이렇게 막 뻐근하고 힘들고 하니까. 아침에는 꼭 커피를 마시고, 물론 마시면서 마시면 홀짝홀짝 지르진 않고, 마시고 거의 식을 때까지는 몰랐다가 아우 식었네 이렇게 늘 이 습관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후에는 음악을 살짝 틀어놓는데 그것도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아. 같이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같이 해서 일단 업무 리스트, 그러니까 공부 리스트를 만드시고요. 두 번째는 한 번에 두 가지 행동 안 하기. 음악 듣는 거, 시끄러운 곳에 있는 거, 기타 또 다른 행동들을 하면서 두 가지 행동을 경험하면서 공부하는 거 금지. 그렇게 해야만 집중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원칙. 일단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야. 합격하려면 밀도 있는 공부, 집중력 있는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가 불안증인데, 이 불안증을 그러면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공부 리스트 작성하기. 두 번째, 한 가지 행동만 하기. 그렇게 좀 두 달 해봅시다. 어떠세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수업 끝나고 스터디 재구성할 거니까 그때 이제 뭐 작성할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디가 안 바뀌는 조는 굳이 작성할 필요 없어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바뀌는 조는 작성할 필요 없고 바뀔 조들만 작성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해보겠습니다. 기출문제부터 볼 거예요. 선생님 페이지 앞으로 쭉 앞으로 일주 강의 요거 미결원 오늘 거 요겁니다. 요 순서대로 갈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6페이지. 6페이지. 조금 낯설어요. 그래서 찾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 1주, 2주는 조금 이렇게 걸린다 생각하시고 서로가 조금 이해합시다. 조금씩. 자, 오늘 공부 순서 이대로 갈 거예요. 이대로 이렇게 쭉. 나도 이제 옷을 좀 벗고. (2005년도네요) 그죠? 2005년도 1번 기출문제 폈어요? 네. 선생님 기출문제 없어. 2005년도가 없어. 그건 이제 오늘 첫날이라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 이제 같이 좀 찾아보거나 옆에서 보거나 아니면 미리 이제 다음 주 거 미리 찾아보세요. 출발합니다. 2005년도 1번 미술습수연에 우리 탈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려고 탈을 만들었다. 탈이네요. 지금 2005년도 1번. 제가 일단 중요한 용어만 작성해 볼게요. 탈. 그죠?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의 탈과 오세아니아의 탈과 비교하여 토론하였다. 이 수업에 적용한 미술교육 이론의 명칭, 장점.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탈, 오세아니아 탈, 이렇게 되고 이제 장점, 그 다음에 명칭. 장점이 몇 가지? 3가지. 자, 이거 굳이 확산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거는, 너무 쉬워서 확산할 필요가 없는데,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서술형 문제 중에서, 2007학년도, 우리 오늘 풀기로 썼나? 없네. 다음 5, 6월 달에 있네. 2017학년도 10번.
앉으면 할게요, 선생님. 네, 2017학년도 10번에 보면 송교사가 세계 숙제 가면에 대한 수업에 작성한 학생 관찰 내용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라. 세계 축제와 가면에 대한 토론 중 학생의 관찰 내용. 그러면서 뭐 베니스 가면 중에 나오는 가면과 아프리카 가면 두 글자를 한 글자로 줄이면 탈. 그래서 작성 방법에 맥피에 관련해서 이 관점에 다문화 미술교의 목적을 적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가 두 번째 줄에 보면 맥피의 미술교육 방법 두 가지 적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걸 우리가 5, 6월 달에 풀어볼 거야. 자, 지금 느낀 점이 있어야 돼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어머! 하고 느끼는 게 있어야 돼. 여러 가지 느끼겠지. 어머, 날씨 좋아요.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뭘 느끼셨어요, 지금? 중요한 문제는 또 나온다. 또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고, 중요한 포인트 있는 문제는 꼭 체크해서 다시 보셔야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끼는 거는 지금 2005년도 1번 문제가 다문화인데, 지금 이 다문화의 명칭 물어보고 장점 물어봤죠. 근데 17년도까지 가서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목적, 방법. 요즘 추세는 목적, 방법 추세예요. 그래서 기본서든 심화서든 마인드맵이든 어느 쪽이든 미교론 쪽에는 여러분들이 꼭 목적, 방법 좀 큰 글씨로 써놓고 학자별 목적, 방법 공부하기 이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학자별 목적, 방법 공부하기. 그래서 언제든 펴면 맞아. 미교로는 선생님이 학자별 목적, 방법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딱 생각이 나서 그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명칭은 2005년도 1번 명칭은 다문화 교육론이에요. 이거 너무 쉬우니까 쓰지 말고 이야기만 해봅시다. 얼굴 보고 이야기해 볼까요? 다문화 미술 교육을 시키는 장점. 애들 똑똑해진다. 그쵸? 그 정답이에요. 똑똑해진다가 정답인데 똑똑해진다라고 쓰면 점수를 못 받아. 그치? 점수 받으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똑똑해진다를. 자기 정체성. 타민족에 대한 이해. 이런 거거든. 결국은 장점이 곧 목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답 있죠, 그죠? 정답 그냥 빨리 볼게요. 얘는 뭐 그냥 쉬운 애니까. 그래서 방법은 명칭은 다문화 미술 교육론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장점은 첫째, 이렇게 서수 숫자. 첫째, 미술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함양. 세계화 고치. 요거 한 개로 갑니다. 오늘 첫째 줄에서 또다시 설명해요. 1, 2월 달 했던 설명 똑같은 거. 숫자로 첫째, 둘째로 묶어버렸으면 그런 데다가 문제가 세 가지 쓰셔도 돼 있잖아요. 두 가지 쓰셔, 한 가지 쓰셔 이렇게 몇 가지 써라라고 하면 몇째 쓸 거 아니에요. 몇째로 묶어버리면 그냥 한 개로 다 통화가 돼버려. 자기 생각에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그러면 두 가지 쓰라고 하면 얘를 쪼개야 되는데 쪼개지 않고 이었으면 그냥 한 개로만 처리돼 버린다고. 점수를 2점 받을 걸 1점밖에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의하시고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꼭 첨삭 받아서 좀 교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둘째,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민족문화 우수성, 자민족문화의 자긍심 길러준다. 셋째, 학교의 사회적 구조와 문화, 다른 교육 제도의 변화를 통한 동등한 학업 성취 기회 제공.
교육적 평등의 증진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특히 요거 누가 얘기했어요? 밑에 거, 세 번째 거. 동등한 학업 성취 기회 제공, 교육적 평등 증진. 기본서 찾아보세요. 다문화교육 기본서. 시간 뭐 1, 2분밖에 안 걸리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1, 2분이라도 천천히 학자를 꼼꼼하게 보세요. 어떤 학자인지. 자기가 이 학자라고 딱 고정화 시켜보면 그 학자 글자밖에 안 보여. 그러지 말고 다문화 폈어요? 학자부터 처음부터 다문화 페이지 처음부터 쭉 훑어봐봐. 처음부터. 그렇지. 우리 선생님 잘하고 있어요. 쭉 훑어보고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학자가 나와요. 아니 넘기지 말고. 그치, 어디서 정답이 나왔어. 잘했어요. 누구예요? 스터 찾아보세요. 스터. 너무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그죠? 거기 보면 동등한 학업 성취 기회 제공 이렇게 나와요. 일종의 교육사회학 갈등론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야. 자, 이왕에 다문화 찾은 거, 다문화에서, 요게 좀 다문화인데, 요번에 꼭 공부하셔야 될 학자가 누구냐면 거기 여러분들 오른쪽 책이 111페이지 보시면 뱅크스가 나와요. 그래서 110페이지, 111페이지는 꼭 하셔야 돼요. 올해. 110페이지에 나온 학자 슬리터와 그랜트. 그 다음에 뱅크스 내용 정리는 꼭 하시는 게 좋겠고요. 얘는 마인드맵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10, 111페이지는 마인드맵으로 하시는 게 더 쉽게 간략 정리되어 있어요. 자, 고개를 들어보시고요. 올해 특히 3월, 4월, 5월, 6월 기출문제 할 때는 제가 확산을 최대한 줄여드릴 거예요. 공부 부담 적게 해드릴 거야. 좀 쉬엄쉬엄 할 수 있도록 할 건데 명확하게 알게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확산 안 할 거니까 공부 많이 안 하도록 부담이 많이 안 가도록 할 거니까 대신에 제시된 것들은 분명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개의 문제 풀었어요. 다문화. 요즘 추세는 목적, 방법. 얘는 장점이지만 목적으로 전환된 거니까 요건 그대로 외워두는 게 필요하고, 요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거. 요 페이지에 있는 거. 자,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쟤네는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요걸 한번 또 건드리게 돼 있어요. 또 건드릴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책을 읽어봅시다. 오늘은 일단 지금 문제는 쫙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05년도 20번 문제.
DBA 근간을 이루는 4가지 항목 문제를 쓰고 DBA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3가지만 쓰셔. 요즘은 이렇게 쉬운 문제 안 나와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니까 말로 해봅시다. 이거 쓸 시간도 없어. 시간조차 않고. 자, 4가지 이 항목 분야 뭐뭐뭐. 작품 제작, 미술, 비평, 미술사. 한 4명 정도만 수업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나머지 분들은 대답을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아는 거죠, 근데?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정답 볼까요? 그 밑에 있어요, 그죠? 4가지 항목 문제는 미술 제작 활동, 요거 그냥 제작,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요. 미적 지각 활동, 미학. 미술 문화적, 역사적 유산, 미술사. 미술의 비평적 평가, 요게 원래 원문이에요, 원문. 근데 그냥 우리 아는 대로, 여러분 지금 대답한 대로 외우셔도 돼. 이 말이 좀 어려우면. 자, 문제점 뭐뭐뭐. 일단 너무 어렵지, DBA가. 그거를 점수 받으려면 이렇게 써야 돼. 개념적이다. 그리고 지도 방법이 없다. 두 번째, 지식 전달로 흐르게 돼. 이 무슨 말이야, 이게? 미술을 책, 말, 수업, 지도, 요걸로만 이렇게 흘러가지 표현 활동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표현 활동이 왜 안 될까? 잠깐만. 이해 중심 미술교육 그 전에는 뭐였어요? 창의적 중심,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얘네들은 주된 활동이 뭐였어? 자유표현. 표현 활동이었는데 DBA는 이렇게 4가지를 1시간 다 하려니 4분의 1로 줄었잖아. 그러니까 표현 활동이 안 되는 거죠. 셋째, 교사 부담이 지나치게 높고 결과만 강조해요. 그 외에도 이론론적 개념을 가진 DBA는 다원론적 특징을 가진 현대 사회와 미술 교육에 적합하지 않다. 요건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쉬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2문제 풀어봤고요. 2006학년도 보겠습니다. (2006학년도) 4번. 얘도 쓰고 마실 거 없이 말로 해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에 아트 프로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복습을 꼭 하셔야 돼. 요걸 참고하셔서. 자, 보기에 아트 프로펠에 대한 설명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번호를 2개 골랐으래요. 틀린 이유도 말하래요. 1번 아트 프로펠은 제작, 과정, 반성의 3단어와 학습의 약자를 합성한 거다. 2번 아트 프로펠은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바탕했다. 3번 아트 프로펠은 주로 미술과 관련된 교육과정 프로젝트다. 4번 아트 프로펠은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의 연구의 한 가지이다. 5번 아트 프로펠은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한 학생의 수행 능력 평가와 교육과정 개발이 주요 연구 내용이다. 뭐가 틀렸어요? 3번. 그렇죠? 3번. 어디가 틀렸어요? 미술과 관련된 교육과정 프로젝트가 틀렸다. 그럼 뭘로 바꾸셔야 돼요? 대답이 없으면 기본설 찾으면 돼. 깔끔 뭐 별거 있나 뭐. 천천히 찾아. 네. 찾는데 1분밖에 안 걸려. 우리 기다릴 수 있어요. 1, 2분 별거 안 돼. 천천히 정신 없이 하지 말고 침착하게. 아트 프로펠 기본서 찾아볼 겁니다. 119페이지. 자, 그러면 무슨 과목으로 해야 돼요? 미술, 음악, 문학까지 해야죠.
따라오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선생님 이해돼요? 이해돼, 안 돼?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이해돼요?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 아니요, 이러면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지금.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부터 출발한 아트프로펠은 미술 교과것만이 아니라 음악, 미술, 국어, 걔네들로 말하는 문학, 교과것까지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또 한 개 틀린 부분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몇 번이에요? 다 같이 몇 번 그럼 번호 딱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통일이 되려나 모르겠다. 자, 몇 번? 이거 봐, 다 틀렸네요. 뭐 틀린 김에 다 질러보는 거지 뭐. 6번 이렇게. 1번이 틀렸습니다. 일 번 어디가 틀렸는지 보세요. 과정은 없어요. 아트프로펠에서. 얼러리 꼴러리 옛날 것도 틀린데요. 옛날 거 틀리셨어요. 자연스럽게 얼굴 좀 찍고 우리 증명사진 찍고 아버지한테 보내자. 옛날 거 틀렸어요. 너무 쉬운 거. 자, 아트프로펠 세 가지 어떻게 돼요? 지각, 생산, 지각, 생산. 제작,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반성, 그죠? 그 다음에 또 책 보셔요. 틀릴 수 있어. 틀리면 책으로 보고 대답하면 돼. 아트프로펠은 과정 없어요. 과정 없어. 지각, 생산, 반성. 아주 자신있게 4번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분이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이렇게 쉬운 것도 틀려요. 자, 그런데 아트프로펠은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트프로펠 꼭 공부하셔야 돼. 네, 다시 한번 보시는데 일단 과목, 음악, 미술, 문학. 세 가지 지각, 생산, 반성. 그 다음에 아트프로펠이 주로 사용하는 평가는 요 문제는 포트폴리오로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프로세스 폴리오 평가. 메모를 해두세요. 그 문제 어디다가. 이때까지는 포트폴리오랑 프로세스 폴리오를 동일한 걸로 봤어요. 그런데 2015 개정이 나오면서부터 분리하기 시작했어. 아트프로펠 평가 뭐다? 프로세스 폴리오. 그러면 이거 나중에 또 풀 건데 뭐 까이 거 뭐 한번 더 보자. 2014학년도 1번부터 2014학년도 1번. 김교산 학생들의 그림 실력이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알아보려고 다음 회차는 평가 도구를 활용했다는 거야.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평가 도구를 쓰시오. 무엇은 가드너와 프로젝트 제로가 추진한 아트프로펠에 주목한 평가 도구로서 포트폴리오의 일종이다. 무엇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한다. 무엇을 통해서 작품제에 드러나는 인지적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무엇의 내용에는 학생들의 작품, 자기평가서, 조사 자료, 아이디어 스케치북 포함된다. 여기 들어갈 가로는 프로세스 폴리오예요. 나중에 한번 더 볼 거예요, 이거는. 자, 일단 아트프로펠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건 아트프로펠에서
지각은 무엇인지 서술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지각. 지각의 개념 서술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그거는 그만큼만 할게요. 2007학년도 5번 보겠습니다. 혹시 답지 받으셨나요? 답안지? 아니요, 오늘 안 주셨어요. 달라고 그래야 돼. 주라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깜빡깜빡 하는 건가 봐. 오늘 점심때라도 답안지. 네. 답안지 양식이 올해 바뀌어요. 올해가 논술령이 없어지면서 답안지 양식이 바뀌는데 바뀌는 양식은 5월이나 6월달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못 기다리니까 그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작년도 답안지 양식으로 연습을 하자고. 그래서 학원 측에서 여러분들에게 답안지 양식을 줄 테니까 아마 1월 달에 나눠줬을 테고요. 여벌도 있을 거야 아마. 오늘도 나눠줬어야 되는데 안 나눠줬으면 이따 점심시간 끝나고라도 쉬는 시간이라도 나눠주도록 할 테니까 거기다가 자꾸 작성해보는 연습. 여러분들 교육학 용어 교육학에서 배우셔 아시겠지만 공부하는 이 맥락과 비슷한 곳에서 시험을 보면 인출이 잘 되는데 공부하는 맥락과 다르면 인출이 안 돼요. 꽉 막힌 곳에서 공부하다 보면 뻥 뚫린 교실에서 시험 보는데 좀 불리해. 답지를 답안지 양식에 써보는 거하고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막 문제라든가 이렇게 좀 조그마한 노트에 써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꼭 답안지 양식에 써보는 게 좋겠고 종이 질까지는 굳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종이 괜히 비싸니까. 그죠? 막 종이 빳빳한 거 원래 그 OMR 카드 같은 종이까지는 거기까지는 굳이 안 해봐도 되고 어쨌든 그 크기 정도는 답안지 양식 써보는 게 좋아요. 자, 2007학년도 5번 미술교육에 관한 관점은 크게 본질주의와 맥락주의를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관점에서 전자는 뭐예요 지금? 본질주의 관점에서 미술교육의 정당성은 미술을 매개로 학습자의 창조성과 정서성을 개발하여 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 후자의 관점에서 후자는 뭐예요? 맥락주의. 미술교육의 정당성을 세 가지 쓰셔. 지금 써보세요. 아무데나. 자, 우리 기본서 찾아보겠습니다. 기본서 앞 페이지에 있죠? 앞쪽에 29. 그럼 28페이지에 본질주의적 정당성이 있겠다. 그죠? 28페이지, 29페이지를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쓴 글자랑 단어에 28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썼는지 29페이지에 들어간 단어를 썼는지 한마디로 크게 얘기하면 학습자 요구, 그 다음에 지역사회 요구, 그 다음에 사회적 맥락 요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면 학습자 요구, 학교 요구, 사회 요구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정답 볼게요. 맥락주의 정당성 첫째, 공립학교 미술교육 역사에서 미술을 정당화하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다. 수업 목표 설정에 있어서 학생의 요구 형광펜. 구궁구 씨? 학생의 요구에 기반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지역사회 특별 요구, 요거 형광펜. 요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 요구랑 같은 말이에요. 지역사회에 있는 그 학교. 예를 들자면 오하토나 프로젝트의 오하토나 고등학교.
그 얘기가 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사회가 직면한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 요구인 거죠. 네, 거기까지. 그러면 산업 제품을 많이 만드는 숙련공이 필요한 사회, 영국 사회, 1850년대. 그때는 표현, 기능, 중심, 드로잉을 가르치는 거. 또 뭔가 이렇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이렇게 생기니까 뭔가 이렇게 병적인 사회 현상도 생겼고 사람 자체가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병리 현상을 고쳐야 되겠다. 사회가 직면한 요구. 창의성 중심. 이성과 감정이 조화로운 인간 육성, 전인교육 육성, 사회가 직면한 요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요 밑에 거 이제 다른 책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아래는 참고로 보실 것. 미술을 취미로 활용하는 것, 둘째 성격 치료해 둔다는 것, 즉 미술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미술이 창의적 사고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미술 활동이 학생들을 하여금 학문적 영역을 다른 학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략적 근거, 그러니까 협응력, 여기 눈과 손의 협응력. 이렇게 됩니다. 그 문제가 살짝 오류예요. 그 5번의 문제를 보시면 전자의 관점에서 미술교육의 정당성은 미술을 매개로 학습자의 창조성과 정서성을 개발하여 미적 인간을 육성한다. 이건 창의성에서 얘기하는 거야. 잘못된 문장이긴 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관계없이 그 뒷문장 맥락주의적 관점에서 미술의 정당성을 써라 그랬으니까 그냥 쓰면 돼. 이럴 때는 군소리 없이 그냥. 어쨌든 그래도 뭐 뭔가 잘못됐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해가죠?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한 가지 썼어요. 아침에.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썼고요. 이렇게 쓴 것들을 모아서 수업 끝나고 스터디할 때 저한테 보여주거나 스터디 안 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보여주거나 이러면서 계속 첨삭을 받으셔야 돼. 첨삭 받는 거 게을리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꼭 그러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저기 해서 답안지 달라고.